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제가 본 것들을 일단 먼저 요약을 드리고 가자면은 이걸 봤어요. 된다라는 걸 봤어요. 지금까지 요 근래에 제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드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봤던 건 뭐냐면은 갑자기 왜 다 맞아떨어지지? 갑자기 왜 다 이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수업이고,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이 두 가지 다 맞다고 봐요. 둘의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첫 번째 실력이 늘었다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밟아왔던 그 단계가 아니라 저희가 목표했던 고1 수준의 모의고사를 지금 문장을 보여주고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실력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하고, 또 다른 것은 뇌가 혹사당하기 전 상황에 수업을 했으면, 즉 아침이란 말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 이건 다른 부분인데 뇌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중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뇌 연료 이 부분인데, 이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가 지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허덕허덕대는 걸 수도 있어요.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수업을 해보면은 이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어쨌건 간에 된다라는 걸 봤습니다. 잘한다. 갑자기 엄청 잘한다. 라는 걸 봤고, 그 다음 방법 제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이런 문장들을 계속 지금 해석을 시키는데, 제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이런 문장들 있죠. 이런 문장들을 제가 이걸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읽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는 게 나오면은 저는 이거를 좀 저도 좀 그러니까 해석이 그냥 직독치기가 되는 사람이니까 슥 읽고 마는 건데, 저는 이걸 읽어요. 그냥 입으로. 그러면은 저는 입으로 읽어도 이게 이해가 다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영어 사용자이기 때문에. 근데 학생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읽을 때 딱 중요한 것만 슥슥슥슥 보면서 정확히 자기가 파악할 부분이 어딘지를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이거랑 맞춰서 맞는 게 진짜 뭐야? 이런 것들을. 이거 제가 방금 전에 읽어본 거에 의하면은 이거나 이거네요. 5번이에요. 답은. 근데 이게 여기까지만 읽어도 5번인 게 답이 나오거든요. 이만큼만 읽어도. 이만큼만 읽어도. 그러니까 별로 다 읽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감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학생에게 시켰던 것들은 완벽하게 해석을 하기 위한 능력 배양이었고, 슬슬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는 그걸 토대로 다 읽지 않아도 자기가 문제를 풀 만큼만 해석하고 최소한의 시간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슬슬. 근데 이걸 하려면 이게 먼저 갖춰져야 돼요. 다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은 가진 상태에서 최소한의 시간만 써서 최대한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방향 제시라고 돼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말한 게 방금 전에 나왔던 게 이건데, 해석 방법을 조금 달리하기라는 부분이고 의식의 흐름대로 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이가 했던 숙제를 보면은 어딨지? 이건 것 같은데, 했던 숙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나온 문장을 하나를 제대로 뽑아서 숙제 제출을 하는 걸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어차피 아이가 숙제하는 영상을 제가 다 받아서 보고 있잖아요.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다 이걸 썼으면 하는 거예요. 이 문장 전체를 의식의 흐름대로 쭉 그냥 자기가 중얼중얼거리듯이 가져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중 뭐 하는 게 유지하는 게 뭐를 주의력의 일정한 수준을 일하는 날 하루 종일 동안 이런 식으로 그냥 주저리 쓰면서 머릿속에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나중에 조합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마다 워킹 메모리라는 게 달라요. 그 어떠한 정보를 여러 개를 바로 지금 제가 받았을 때 그거를 쥐고 있을 수 있는 개수가 다르거든요. 제가 그 개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선성적으로 그냥 기억력이나 이런 게 월등히 말도 안 되게 좋은 아이들도 있고 이해력이 월등히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 여기 그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가져가는 지금 교과 진도의 레벨이 2라고 치고, 이 아이 지금 학생이 가진 현재 이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이 두 아이가 가진 학습, 그러니까 정보 내지는 지식의 양이 1이라고 쳤을 때 어떤 아이는 천성적인 뇌 능력으로
패턴 인지가 빨라서 3레벨까지 그냥 커버가 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1레벨까지만 커버가 되는데 교과 과정이 2로 가버리면 그럼 이 2라는 교과 과정을 따라잡을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아이들마다 다 다른 뇌 능력과 패턴 인지 그리고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 세 부류가 있어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월등히 이를 넘어서는 아이들도 있고, 이에 닿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셋 중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크게 보느냐 하면은, 여기에 능력이 가장 높았던 아이들이 피해 보는 걸 진짜 많이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노력의 인과를 배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후에 결국 도태가 되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봐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되게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되게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이게 도태가 돼요. 근데 반대로 이제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집안에서 이런 아이가 태어나면은 굉장히 잘 클 확률이 높은 거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되게 번외편이긴 한데 진짜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뭘 노력해서 얻어본 적이 없음.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은 나중에 노력해서 본인이 진짜 좋아했거나 노력해서 자신보다 높은 성취를 이룬 아이들을 마주침. 자기는 영어 공부 안 하고 90점이 나오는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나오는 애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번 그룹이나 2번 그룹에서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이에 대한 굉장히 낯선 감정을 갖는데 누구에게 진다는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짐. 그래서 피해요. 그래서 어, 경쟁하여 이길 생각보단 그냥 쿨하게 포기. 이런 걸 진짜 많이 보거든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본 게 없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엔 재미를 느끼고 결국 노력해서 올라온 아이들에게 자기가 지면 그때는 자기가 쿨하게 포기를 해요. 이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가장 그러면은 잠재력이 높은 아이들이 어디 있냐면 여기 1번 그룹이에요. 처음에 뭔가가 안 됐는데 안 돼도 어떻게든 하려고 부여잡고 한번 잃어봤어요. 뭔가. 이런 아이들은 어떤 인과를 갖게 되냐면은 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성취감을 느껴요. 이렇게 노력해서 이룬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차피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은 게 단 한 가지도 없었던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어렵건 쉽건 상관없어요. 그냥 다 이뤄요. 이 인과만 한번 파악을 하면은.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이 아이들의. 그래서 세상 모두가 다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갖고 태어났다고 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도 없이 태어났다고 없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 경우는 이게 약간 섞여 있는 케이스인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치를 가졌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후에 도태됐다고 봐야 되나? 어떠한 도태되고 그 능력조차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1번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노력해서 저는 모든 걸 이쪽으로 바꿔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아이들 있죠. 뇌 능력치나 패턴 인지가 워낙 빠른 아이들, 이 아이들을 봤을 때 저는 위기감을 느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이렇게만 만들어주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영상 찍으면서 집중을 되게 많이 하고 찍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된지는 기억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저는 생각해요. 아이가 지금 이쪽에 속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릴 부분, 뇌 에너지와 뇌 연료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은
아마도 이게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영상에선 이만큼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 되게 본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업 시간 속에서. 네, 여기까지 요약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